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겠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의 마음도 따뜻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했던 전략 종목인 엔캠을 오늘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계좌를 딱 보니까 차익하고 나니까 417% 수익률 찍히더라고요. 일단 뭐 417%라고 하면은 5배 하고서 17%의 수익이 나온 거거든요. 뭐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 아닐까요? 이 정도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중간에 뭐 털린 분들도 있습니다. 털린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을 제가 정말 정말 열심히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종목들까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기분 좋은 자랑을 하면서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CPI가 2.9% 컨센이었는데 3.1%가 나왔습니다. 어라? 이 얘기 누군가 하지 않았었나요? 과연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저였죠. 오늘 자랑 타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2.9%는 솔직히 1월 달에 경기 지표나 아니면은 매크로, 즉 원자재 가격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은 뭐 유가라던가 곡물 가격, 주택 지수 이런 것만 확인했더라도 2.9%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CPI가 이렇게 잡혀가다가 이게 툭 튀면은 연준에서는 발작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제 포인트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3.1%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2.9%는 누군가의 조작질일 수도 있겠다. 이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이 이야기를 2월달 내내 드렸고요. 1월 말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2월달에 발표될 1월의 CPI는 상당히 우리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 중요하다. 제가 썸네일에 남겨드렸죠. 보통 CPI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냥 돈의 흐름을 쫓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2월의 CPI는 3월의 금리 인하는 무조건 물 건너게 하는 장치였고 5월 초거든요. 1일에 FOMC가 있는데 이때의 확률조차도 낮출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5월 이후에는 그 FOMC가 45일 뒤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6월 15일에 열려요. 그럼 이 45일간 성장주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시간이 끌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이거 그냥 못 사고 금융 리스 이끌어서 쓰겠죠. 당연히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업종이다. 그래서 그런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 월요일 라이브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보통 일요일 8시에 주말에 라이브를 엽니다. 이때 진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알았다면 오늘 아침에 코스피를 얻어맞지 않고 또 코스닥은 재수 좋게 올라왔지만 그대로 처박을 수도 있던 거거든요. 그런 위험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원래는 동결 확률보다는 인하의 확률이 5월달에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이 됐죠. 이제는 5월달도 동결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상태고 6월달에 이제 동결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반기에 한 번은 인하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6월달에는 적어도 한 번쯤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5년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5년 거 빼면은 올해 몇 번 남은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입니다. 네 번인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세 번? 힘들 것 같아요. 6월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7월에는 그냥 건너가지 않을까. 요게 지금 비슷비슷하잖아요. 40%, 33%니까. 6월에 한 번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결로 가고 이제 9월이나 11월에 한 번 정도 여기도 지금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한 해 만에 하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한 세 번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는 주간마다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냥 뭐 그러느냐고 단기적으로 충격 주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인플레 지표가 한번 툭 튀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까지 21만 7천 건인데 요것보다 만약에 하회를 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재차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수가 올라가서 안 좋게 나와야만 미국 시장도 고용이거나 아니면은 뭐 실업수당 청구 수 이런 걸 보니까 인플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걸 마냥 접으면 안 되겠다. 너무 고금리는 그래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 평소와는 다른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중요도 요거를 별표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시장은 신고가를 가고 있고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시장의 투자자들은 탐욕적이다.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요번에 눌리는 거는 기어이 이렇게 관망세 정도까지 바늘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코스피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간에 코스피가 센 것도 있었지만은 코스닥이 그래도 힘으로 땡긴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땡겼는데 글쎄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만 참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이빨을 숨기고 있다가 다음 주 되면 그때부터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도 현금 25%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익을 하면서 현금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일도 그다지 쓸 생각 없습니다. 현재 미선물이 살짝 반등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반등이 과연 이어질지 그것도 미국 시장의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내일 우리 장도 열어봐야 된다. 기어이 미국의 목요일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차분하게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기회는 많이 열렸다. 왜냐? 제가 보는 건 상단 횡보세를 보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지금은 매크로 vs 위험 자산 이렇게 조금 논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안전자산 대 위험자산이 누가 거짓말쟁이야? 누가 라이어야?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증시랑 비트코인은 야 우리 좋아 위험자산이 좋지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고, 유가라던가 달러 인덱스 104.6포인트거든요. 예전에 우리 가을에 105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106포인트 갔을 때 시장이 전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접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삼은 1340원. 지금 이 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335원이지만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부담스럽다. 그래서 환율 그리고 원자재 채권 수익률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 얘네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증시 이런 쪽이 위험 자산이고요. 이쪽에서 누가 거짓말쟁이냐고 지금 씨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서 환율이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채권 수익률이 내려온다면 증시가 선행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먼저 올라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증시가 이 매크로표 원체를 따라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증시가 거짓말 치고 있던 거구나.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거기다 어제 얘기 들었지만 반감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감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증시가 거짓말쟁일까요? 아니면 이 안전자산의 자산시장 훨씬 증시보다 큰 자산시장이 거짓말 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고 우린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어제 엔비디아가 기어이 양정까지 올렸다가 그나마 마지막에 이렇게 약보합으로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엔비디아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빠지고 있는데 ARM은 연익기가 때 너무 셌었으니까 이렇게 조정 조금 나온 거고, 그리고 중간에 뭐 프라이어라든가 아니면은 알버말 이런 애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뭐 루시드, 리비안 전기차 기업들이 확실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총 상위주 M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바람에 미국이 들 빠지긴 했지만 얘네도 차익 실현이 있어야 되는데 덩치가 크니까 하루 이틀만 안 되겠죠. 그런 시간 벌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차익 실현의 욕구를 만지작거릴 만한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추이를 조금만 더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방산주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올라가기도 했고, 중간에 북한에서 미사일도 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까지 초고속 특허 심사 이런 것 때문에 반짝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재료 때문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 뭐 그런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급 논리입니다. 세력이 아직 반도체를 더 땡기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코스닥이 키높이를 못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코스닥도 200이선까지 땡기긴 했습니다. 이젠 코스닥도 갈림길이다. 여기서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고 200이선 위로 뚫고 가느냐, 아니면 200이선을 맞고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에 대한 도전을 하느냐. 어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우리 시장은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미국 시장이 또 빠져? 우리 시장은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이러면서 낙폭에 대한 것이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왜? 미국이 먼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인데 사실 뭐 아침 브리핑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내용이에요. 2.9% 컨센은 부담스럽다. CPI가 3.1%까지 나올 수 있다 얘기 들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네 만에는 세력 형님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거는 만만치 않은 차익 실현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월의 금리 인하 확률도 36%까지 밀렸고 6월 금리 인하론이 강세를 이루게 됐다. 결국엔 상반기에는 뭐 한 번 정도 그래도 시작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정도는 있습니다. 왜? 제가 얘기 자주 드리죠. 5월 달에 아니면 6월 초에 시장이 한번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큰 눌림이 오면 미국에서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바로 영웅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부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연준이 시장이 만약에 5, 6월 달에 흔들리는 무언가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면은 야 내가 살려줄게. 내가 금리 인하해서 니네 살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영놀이 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에 내가 금리 인하해서 니네 살려줄게.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눌리고 있는 시장을 한번 부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한테 굉장히 1월 달에 이런 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현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과 다르게 제가 1월달 내내 1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2월 중순까지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다음번엔 리스크 관리 꼭 할게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시그널을 잡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금을 25%까지 만들었다고 했는데도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장의 투자의 시선이 아니라 투기의 시선이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엔 투자가 길어질 수 없다.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큰 하락 없이 무난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지만 요번에 벚꽃이 지는 시즌, 즉 5월에서 6월 사이 언젠가 아니면 빠르면 4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비 없이는 지금처럼 현금 확보 안 하고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을 떠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개인들이 시장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못 버티고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조심하자고 할 때 특히나 4월달, 5월달 때는 제가 얘기한 그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적어도 30%만 현금 만들어도 70%는 주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왜 꼭 100%를 해야 되는지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눌림이 나올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참고로 가을에 빠졌던 것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여름, 늦봄에 나올 그런 눌림이. 그래서 조심하자고 할 땐 조심하는 게 좋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항상 이런 말이에요. 원금만 찾고 싶어요. 원금 찾으려고 주식하셨나요? 여러분도 수익을 보고 차익하기 위해서 주식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원금만 찾는 논리가 아니라 꼭 내가 투자를 성공해서 차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설레설레하는 이런 지금까지 했던 얘기 드렸고, 그리고 결론을 드리자면, 뭐 어젯밤과 현재 매크로 현황 모두 2월 내내 얘기 드린 거 나온 거고,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시장 부러지나요? 아니요, 안 부러져요. 그냥 적당한 조정 뒤에 다시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차익 실현이 나올 텐데 아마 상단 박스를 적절히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박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쿡 할 수가 있어요. 5월달, 6월달 이때쯤. 그래서 아직은 시장 부러진다, 크게 아플 것이다. 보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는 준비한 구간에서 보유한 현금을 풀 베팅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보는 구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아마 좋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왕이면 주식은 싸게 싸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엔캠 브리핑을 제가 어제 2개 정도 남겼는데 이제 장 마치자마자 남긴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거든요. 제가 엔캠 하나로만 이 정도 브리핑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고 엔캠 수익률 417.21%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차익하고 나서 평균 매입 단가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엔캠을 재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시라.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55,800원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55,800원을 나중에 평균 매입 단가로 내가 뭐 20만 원에 다시 샀다. 그러면은 이거를 단가 55,800원을 바꾸고 주식 숫자를 뭐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그 똑같이 주식 수는 똑같은데 내 단가만 이걸로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도한 가격이 29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주당 9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럼 9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900만 원이죠. 내 주식 수도 똑같고 내 평균 단가도 똑같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900만 원의 현금이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한 현금이 수중에 남는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같은 평단가, 같은 주식수, 지금과 똑같이. 근데 어젯밤과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트레이딩한 현금이 수중에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시도해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할 수도 있고, 뭐 날라가면 안 하면 되죠.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제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오늘 현금 생긴다고 다른 종목 바로 쇼핑하면 뜨겁게 뒤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오늘 제 말 안 듣고 수익 보고 사신 분들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제가 많은 경험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요거 매매 중독이니까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꽤나 좀 큰 비중과 큰 금액에 대한 차익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인출해서 손으로 만져보시라.
현금으로 만졌다가 주말에 보관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계좌에 넣던지 아니면 사용처가 있다면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계좌에 넣던지 손으로 만져보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종목 사랑하지 말라고 제가 매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전에 1번 내용에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종목 사랑하지 마세요. 제가 10번을 적었어요. 더 들고 가서 판다고 쿠폰 얹어주고 프리미엄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주식이랑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버려줄 때는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한 여행을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엔캠이라는 종목을 6월부터 8월까지 준비를 했어요. 여기 6월부터 7월. 제가 오두방정 떨면서 사고 싶다고 노래 부르다 안 샀거든요. 좀 시장이 눌릴 것 같다. 그러면서 7월 26일 날 2차전지 꼭 지어놨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시장 눌리는 거 보고서 8월에서 10월 이때 8월에는 한번 단타를 쳤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가 돌 시기 아닙니다. 그 단기 치고 다시 팔았어요. 약수익 보고 그리고 10월까지 기다리면서 9월, 10월 이 정도 해가지고 매집을 완벽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11월 초까지 겁먹지 마시고 꼭 매수하시라고. 겁먹지 마시라. 이때 완전한 하방 추세였으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진짜 매일 한 장씩 남겨드렸어요. 막 관련 뭐 사업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을 진짜 매일매일 남겨드렸거든요. 제가 야간 브리핑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꽤나 많이 모았고 또 11월, 12월에는 각종 시그널도 추적하면서 어떻게 팔아야 좋은 수익률을 낼까. 제가 가격을 29만 원을 미리 목표가를 잡은 게 아니에요. 자리를 보고 파는 겁니다. 항상. 목표가에 집착하면 매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에요. 항상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다음 매도는 자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도 썸네일을 준비해 봤던 거고 이게 어제 밤의 전략 브리핑인데 오늘 아침에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래 내용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제가 그냥 따왔습니다. 55분에 다시 안내 드린다.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직접 안내를 드렸거든요. 29만에서 30만 5천원까지 쭉 깔아놓는다. 아침에 흔들기 나오더라도 30분 내에는 침착하게 돼간다. 왜냐면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가에 살짝 눌러놓으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수급들이. 이거를 받아먹고 들어 올린 다음에 팔아도 완전 이득이겠죠? 어차피 들어 올릴 거라면 세력이.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눌려서 시작하겠구나. 근데 30분 내로는 한번 땡기겠다. 제가 5분 내로 얼마 전에 후성 얘기하면서 후성을 물리신 분께 5분 내로 파셔야 됩니다. 5분 내로 7에서 8% 정도 올려주면은 이거 파셔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7, 8% 파세요. 5분이라고 시장 전해드렸죠. 이번에 똑같아. 30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판 시간이 30분은 거의 꽉 채워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분만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3분을 살짝 보려고 하는 찰나에 딱 시세를 줘서 판 거예요. 이렇게 좀 재밌게 매도를 했고 요거에 대한 상세 얘기는 제가 매매 기록이란 걸로 라이브 때 어떻게 진행했는지 별도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다 같이 들고 있는 종목도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장 얘기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나름의 반등 시도는 했으나 개인의 주도 속에 상승이 나왔고 뭐 외국인이 사는 척은 했지만 기관이 먼저 도망을 이미 쳤다.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현물 도망쳤고 외국인도 선별적으로 사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언제든지 순식간에 도망갈 수 있는 물량 정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또 아침에는 이렇게 잡아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지만 이제 여기 올라가니까 이제 불안한가 보죠. 그래서 물량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걸 잡아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잡아줬다고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도체가 나름의 강세 그리고 화학주는 이제 엔캠이나 뭐 이런 전해액 관련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튄 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약한 모습 정도 보였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래도 나름 용 써서 시장을 땡겨냈다. 요거 땡겨 올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나름 힘을 썼다. 그래서 코스피가 안 무너지고 버틴 겁니다. 쟤네 둘이 힘을 쓰는 바람에 프로그램도 오늘 하루 종일 팔다가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벌이를 해준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과도하게 누리기보다는 적당한 구간에서 물량을 넘기기 좋은 구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뒤에서는 풋을 매수하고 있었네요. 뭐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흐름이 외국인이 지수를 툭 쳐요. 그리고 툭 오르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살짝 팔아요. 그때는 이제 안 빠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툭 사요. 그러면 지수는 툭툭툭 오르죠. 이런 식으로 상승 유도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선물을 매수는 안 해. 그냥 사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량을 좀 넘기는 작업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꾸 베타지 분들한테 중간에도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 자꾸 쫓아가지 마세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 이번 주는 보고 길면 다음 초까지도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내일 저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 보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시장 코스피를 보면은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여기서 며칠 머물다가 빠졌으면 이게 아일랜드 깁이 만들어지고 완전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나마 하나 외딴선만 만들어놔가지고 요거는 한번 반등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바로 올린다? 이런 거 아니고요. 또 죽는다?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두고 한 두어 달 그러면서 한번 치고 갔다가 눌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또 보이는데 일단 저희 풀매팅하는 시기 그런 거는 아마도 요 부분일 거예요. 아마도 그럼 지금도 살짝 빠질 룸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저는요. 너무 상세한 거 얘기 드리기는 힘듭니다. 제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미리 예측해서 정해놓으면은 그 틀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스닥도 야 그래도 개파락 맞았는데 여기 딱 라인 잡아놓은 거 이 부분 제가 라인을 오늘 잡은 게 아니라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200이서까지 땡겼어요 정말 코스닥이 그래도 열심히 땡겼고 이제는 갈림길입니다 이걸 뚫고 이겨내느냐 아니면 재차 눌렸다가 움직이느냐 코스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코스닥도 제가 여기서 애초에 이런 거 뜰 때 얘기했는데 요게 아니라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한 번은 내칠 수 있다 뭘로? 바이오와 반도체로 제가 반도체 타깃하는 게 미니멈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깊으면 여기까지도 보고 있어요. 여길지 지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장 오늘 바이오가 1%밖에 안 빠졌는데 미국에서 어제 날아갔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시장 바이오는 그래도 남 잘 버틴 겁니다. 왜? 연휴 때 미국에서 바이오가 잘 올라줬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어제 바이오가 나름 힘을 못 썼거든요. 오후에 잠깐 힘을 반짝 쓴 정도 나가지고 오늘 그냥 그걸 상쇄시키는 정도였다. 그리고 HLB가 장 막판에 좀 흔들흔들 했습니다. 항상 요거 올린 것 자체가 HLB 그룹주이기 때문에 HLB 그룹주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시간이 필요하다. HLB는 제약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이지 이제 HLB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의 성격이 아니다. 이젠 제약 바이오의 동생들까지 업고 다녀야 되는 현황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HLB가 조금 쉬는 흐름이 나오면 제약바이오도 제가 제약바이오는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했죠. 요 부분 즉 한 달 뒤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는데 3월에는 감사 시즌이 있다고 했죠.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 요거 한 중간 정도는 지나가야 돼요. 3월 중하순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뒤에 그때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이오가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2차전지 반도체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나름 쉬는 모습 보인다면 코스닥이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아니면 2차전지가 지금 바닥을 잡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이 그런 것들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만 중요한 건 바이오나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다 같이 반등 시도를 합니다. 눌림목도 같이 눌렸죠? 그리고 반등도 나름 열심히 해요. 그쵸? 그런데 마지막에 바이오만 흔들거려요. 이게 HLB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요거 볼 수 있겠고 내일은 아마 종합지수가 좀 코스닥에서 눌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엔 내일은 2차 전지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반도체도 조금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나 AI 온디바이스 쪽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쉴 것 같다. 그렇다고 바이오가 강할 것이냐? 아 바이오도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아요. 바이오는 그냥 버티기 정도. 근데 2차 전지는 아마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내일.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 시장에 미쳐서 올라가면은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을 잠깐 본다고 하면은 쐐기를 하고 있습니다. 쐐기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못 들었잖아요. 못 들어서 좀 눌린 건데 다시 갈림길이에요. 오늘 미시장이 기어이 이렇게 땡겨 올려서 살리면은 다시 뭐 한번 뚫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땡겼다가 실패를 했어. 그럼 내일 저녁에 오늘 올리고 내일 저녁에 만약에 실업수당 청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빠질 때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왜냐? 여기서 제가 기어이 신고가를 만들면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다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어이 아래꼬리 만들고 땡겨 올렸잖아. 근데 이 정도 땡겨 올린 거면요. 상당히 힘있게 땡겨 올린 겁니다. 여기서 신고가 만들었고 여기서 아래꼬리 그쵸? 여기서 이제 눈치챈 거예요. 아 이거 더 땡기겠구나. 기어이 땡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윗골이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도 기술주가 힘을 못 썼습니다. 이때 오히려 어제 기술주가 힘을 쓴 거예요. 빠졌지만 나름대로 종합지수 하락분에 비해서는 그래서 얘네도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포지션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빠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빠질 거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작년 가을에 이렇게 빠지고 들어올리고 빠지고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빠졌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청 큰 하락은 아닐 거예요. 뭐 아니면 이 정도 적당히 빠졌다가 삼각수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박스 이런 게 조금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한번 눌리고 반등했다가 이렇게 그래놓고 뭐 5월에 진짜로 쿡 빠질지 뭐 단순히 예측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다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매크로 지표들이 매우 부담스럽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도 시장이 우호적이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증시에
투심을 과연 꺾어낼지. 그래서 이 투심 대 매크로 정량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한번 대결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투심이 이겨서 기어이 이 자산시장이 꺾일 때까지 투심으로 끌고 갔거든요, 시장이요. 그래서 증시라는 거는 예측보다는 이 투심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또 세 판 짜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세 판 짜는 것도 제가 유망주들을 굉장히 잘 깔아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지금 이미 세팅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 주 내일까지 지켜보면서 야금야금 사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 본격적으로 매입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마 내일과 모레도 슬슬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현금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저 같은 경우 현금이 엔캠이 오르고 해가지고 뭐 뺄 거 빼고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현금이 거의 70%가 됐습니다. 요거 그냥 뭐 적당히 활용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해볼까 하고, 그리고 오늘 전광판을 잠깐 막간에 본다고 하면은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AI 당연히 셌죠. 그리고 게임주가 오랜만에 어제 안 오는 게 좀 이상했어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이런 거 있고, 오랜만에 의료기기도 힘을 썼다. 의료 미용기기주. 그리고 이제 역시 HBM, 그리고 햄리스, 디하이너스 이런 온 디바이스 관련주가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오키스전자나 네오셈 이런 친구들도 힘이 썼으니까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쟤네가 오른 거는 약간 테마성 아니면 세력성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 제가 뭐라고 했죠? 음극재, 장비주, 이런 2차 전지 쪽, 전고체 테마까지 2차 전지 쪽이 바닥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얘네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돈이 들어가는 흐름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바닥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매직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구간에 사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따라붙는 반도체보다는 그냥 더 나중에 무난하게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분기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일단 지금 1분기인데 2분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좀 괜찮아질 것 같다. 2차 전지가 여기까지도 한번 잡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1차 파동은 거의 끝난 게 아닌가 과감하게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1차 파동은 아마 오늘로써 내일 아마 엔캠이 눌릴 때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서울브레이홀딩스나 동아기어, 덕산테코, 뭐 첨보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캠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 후발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캠이 대장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다 같이 한 번은 쿵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엔캠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후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이것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박과 리튬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랑 알박이 움직인다는 건 역시 양극재도 모멘텀이 이제 붙을 수가 있다. 요거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전고체 테마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전고체 테마도 점점 이제 전고체가 상용화의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플랫폼 쪽이 조금 움직이는데 이거 다 알테오젠 빠리고, 알테오젠이 그래도 나름 버티기 정도는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셀티리온은 막 그다지 힘을 쓰는 정도 아니고 HLB가 좀 쉬는 모습. 특히나 HLB 쪽에서 지금 CB랑 BW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 시세 소화도 하고, 시세를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에 대한 기간 소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량 오버행 소화도 하고 이래저래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는 좀 약했고, 코스피도 뭐 오늘 저 PBR주가 그래도 나름 제가 보기에는 좀 땡겨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저 PBR주도 엄청 세지 않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고포주들이 조금 밀릴 것 같아가지고 성장주들이, 그래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를 땡기면서 저 PBR주가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역시 우리 시장은 넉넉하지 않았구나. 그냥 다 같이 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미국 시장과 함께 커플링을 할지 디커플링을 할지 모르겠으나, 자꾸 미국 시장이 눌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우리 시장이 빠져서 올리더라도 어느 순간에 야 나 이거 못 버티겠다, 미국 시장 자꾸 죽네 하면서 한 방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요런 것까지 제가 보는 건 요런 거 한 방 기어이 뽑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요거까지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라이브를 오전마다 VIP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진행인지 이 영상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으면 제작해서 한번 이렇게 알파제가 정신없이 매매를 했구나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